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보를 듣고 베트남에 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있는 이런 인연이 닿다 보니까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 시국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을 떠났는데 저는 또 유튜브를 하고 있고 다른 사항들 때문에 여기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도 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으로 갔던 분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복귀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한 달 살기나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베트남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베트남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꼭 이거는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의 가성비가 좋을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희 아주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가성비가 가장 좋을까 제가 생각하는 5개를 꼽아봤는데요. 그 이유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 다낭에서 살아가고 느끼는 그런 가성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람마다 통계 수치를 갖다 댄다라고 하게 되면 편차가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이 나라는 그런 통계를 또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와 저 주위에 있는 한국 분들의 그런 생각을 한번 오늘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가성비 베스트 5 중에서 1위는 인건비입니다. 저의 시청자분들 중에서 계산을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나라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를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GDP가 한 10분의 1 차이 정도 나기 때문에 여기에 물가나 모든 부분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들어맞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을 겁니다. 물가의 차이나 이런 차이들은 10배 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10배 차이가 난다. 그런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수 있을 겁니다. GDP가 10배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10분의 1을 곱해가지고 계산해야 똑바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특히 이제 집값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맞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인건비를 1위로 뽑는 거는요.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하고 GDP하고가 거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인건비가 3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배는 아니더라도 한 8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 임금을 주는 인력을 뽑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을 주는 인력을 뽑은 거와의 퀄리티가 똑같으면은 가성비는 8배가 되겠죠. 그런데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조금 떨어지고요. 근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내는 이런 능력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성비 첫 번째로 인건비를 뽑았냐면요. 이 나라의 평균 임금의 한 2배 되는 인력을 뽑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을 주는 그런 인력과 비슷한 아니면 더 괜찮은 인력을 뽑을 수 있다라고 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임금이 이제 30만 원 조금 넘어가지만 3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래서 2배를 주는, 그러니까 60만 원을 주고 인력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력은 상당히 능력 있는 인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건비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봅니다. 베트남에 와서 괜찮은 인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좀 많이 주고 인력을 구하시면 괜찮은 인력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직원을 뽑아서 돈을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뽑을 때 아예 좋은 인력을 뽑고
언어의 능력도 되고 또 이제 다른 매니저 경력도 있고 사회적인 경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처음에 뽑을 때 돈을 많이 주고 뽑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인력을 고용할 때 일반적인 인력을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뽑아서 너 열심히 해라, 내가 다른 데보다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괜찮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을 더 많이 주고 경력이 있고 언어 능력이 되는 친구들을 뽑아서 쓰게 되면은 그 돈의 가성비는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2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6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을 주는 인력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첫 번째의 가성비 좋은 베스트 1은 인건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뽑은 두 번째는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베트남의 제가 주거지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유튜버에서도 아파트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사는 공간도 보여드리고 다른 이제 소규모 아파트나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머물 수 있는 곳들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반응들이 뭐냐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주거비로 따로 이렇게 지불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주거비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 또는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데가 많겠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월세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온전한 월세 개념으로 사는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매달 이렇게 어느 정도의 월세를 주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가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전세로 계시는 분들 또는 전세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월세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라의 월세는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 다낭의 월세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 방 3개, 큰 거실에 큰 부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40만 원을 주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서 제가 이거를 전세금을 걸지 않고 월세로만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20만 원 정도는 지불을 해야만 이런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의 규모나 살아가는 이런 퀄리티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감한다라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가성비는 나오는 게 여기 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구독자님 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분도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주거비에 대한 가성비는 베트남 다낭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월세의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월세의 개념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외국에서 한번 살아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의 월세를 듣고 또 이런 주거지의 컨디션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베트남의 주거지의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식료품비입니다. 식료품비. 식료품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직접 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에서 비슷한 재료를 사서 이렇게 조리를 내가 하기 때문에 퀄리티의 차이가 크게 없죠, 그죠? 그런데 베트남 음식을 사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가격의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사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과 똑같은 우리나라 음식의 10,000원짜리와 여기 음식의 2,000원짜리를 비교해 보면은요, 양도 베트남 음식이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료품비는 보면 한 3분의 1, 한 3배, 그러니까 베트남의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배나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식을 사 먹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랑 거의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식만을 따질 수가 없고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재료라든지 또는 현지 음식, 한식을 세 가지를 다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베트남의 식료품비의 가성비는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 그렇게 가성비를 좋다라고 하기에 비교의 대상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통수단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정말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다낭은 대중교통수단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랩 택시를 제외하고는요, 그랩 택시의 시스템은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은 버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시내버스를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는 날이 많을 정도로 버스가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도 없고요. 얼마 전에 하노이에 생긴 지하철이 있지만은 하노이에는 이제 시내버스 시스템이 있고 호치민에도 시내버스 시스템이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트남 다낭에 있으면서 주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한국하고 비교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제가 느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질 수 있는 건 택시비만 따질 수 있는데요. 택시비는 우리 한국의 반값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반값보다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택시비만 순수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차를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는 거의 1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값은 여기 비싸고 차를 렌탈하는 비용도 비쌉니다. 기름값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용을 몬다라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가 별로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교통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 교통비가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시든 아니면 렌탈을 하시든 실제로 새 거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다 상쇄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배 정도의 가성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좋은 5번째 것은 뭐냐면요, 데이트 비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트를 할 때 쓰는 비용이랑 베트남에서 데이트를 할 때 쓰는 비용을 비교를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어디에 가서 놀이문화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는 놀이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상대적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것도 있겠죠, 그죠? 여기는 할 게 없어서 돈을 쓸래도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고 또는 이제 오토바이나 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좋은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일반적인 데이트 코스입니다. 물론 영화관도 있지만 영화관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는 되지 않지만 이것도 제가 감으로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트 비용의 가성비는 한 1배 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 베트남에 와서 이제 데이트를 하신다라고 해서 아주 고급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을 사용해서 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트 비용도 가성비가 한국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성비 때문에 어떤 나라에 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안도 생각하고 의료 시스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시스템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들이 청결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부분들 중에서 베트남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이거는 감안하겠다, 가성비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느끼는 가성비 베스트 5를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건 저만의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고 있구나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